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요즘 다들 자산 이야기만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가? 영끌에서 지쳤는데 과연 잘한 걸까? 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자산 중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 자산 중독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산 중독의 위험성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 파도를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해봐요. 먼저, 최근 들어 가장 무서운 경고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 공격과 해킹입니다. 아니, 내 자산이랑 해킹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북한 해킹 그룹이 국내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 IT,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지능형 지속 위협, 즉 APT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 이메일, 인터뷰 요청, 강연 의뢰 같은 사회공학적 기법을 써서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니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통장에 접근하려는 것과 같아요. 특히 우리 주변의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AI 해킹 시대에 더없이 취약하다는 경우도 있어요. 중소기업의 90%가 랜섬웨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들의 보안 구멍이 우리 모두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예산마저 줄어든다니 정말이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바로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지난 10년간 누적 소비가 약 5%나 감소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마치 심근경색처럼 갑자기 뻥하고 터지는 위기라기보다는 동맥경화처럼 서서히 우리 경제를 병들게 하는 만성질환과 같아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묶여 있어서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우리들의 소비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자 부담 때문에 생활비도 빠듯하네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자산 중독으로 내모는 건 아닐까요? 빚을 내서 자산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변동이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고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10월 가계대출 금리가 무려 11개월 만에 상승했다는 소식은 우리 가계의 자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자산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경고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 한국은 사이버 보안, 가계부채,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자산 관련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산 중독의 경고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바로 나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남들이 다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나도 무턱대고 따라가고 옆집 철수가 영끌에서 아파트 샀다고 나도 무리하게 대출받는 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마치 남의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결국 고통만 안겨줄 뿐이죠. 첫째, 나만의 재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이든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든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최소한의 방어선을 만들어야 해요. 비상금 마련은 기본이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보험 가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입니다. 내 몸값이 올라가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만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나만의 성을 쌓는 거죠. 둘째,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빚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무리한 빚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부채는 우리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나의 부채 감당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무리한 연끌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투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갑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 있어요. 금, 부동산, 주식 등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소액으로라도 경험을 쌓으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가야 해요. 이건 마치 날씨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옷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날씨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넷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판단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요즘은 누가 코인으로 벼락부자 됐다더라, 어디가 대박 터졌다더라 같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정보들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자산 중독의 늪에 빠지기 쉬워요. 워렌 버핏이 말했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 나만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키워야 합니다. 이건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나만의 나침반을 들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폭풍이 몰아쳐도 나침반만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과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하루아침에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우량한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이 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의 자산도 꾸준한 노력과 시간 속에서 결실을 맺을 겁니다. JYP가 말했듯이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여도 꾸준히 나만의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국에 대한 자산 중독 경고는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이 경고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경고들을 발판 삼아 더욱 현명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남들이 쫓는 자산 중독에 빠지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방식으로 자산을 일궈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산의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만의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모든 노력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을 자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갑발을 키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 봅시다. 리스펙.